저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앞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물건이라도 막상 버리려고 하면 마치 살아있는 어떤 것을 버리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거의 8개월 이상이 지난 큰 박스 2개와 책 200여 권이 거실 한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려고 할 때는 물건을 들어야 할 팔이 마치 제 의도대로 움직일 수 없는 기다란 고무덩어리가 축 늘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버리려고 큰 봉지와 박스에 담아 거실 한쪽에 두었던 이불과 옷 등의 물건들을 물건을 잘 버리는 친구에게 함께 버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공용 쓰레기장까지 동반해서 버린 적이 있습니다. 혼자 물건을 버린 적이 있긴 하지만 물건을 버릴 때는 제가 할 수 없거나 너무 힘이 든다는 무력감이 심하게 느껴지고 정말 너무 힘듭니다. 결정장애도 저의 아주 오래된 심한 고질병처럼 느껴집니다. 이사를 위해 집을 구할 때는 2-3달 이상 집을 보러 다니며 거의 초죽음이 되고 마지막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언니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내리곤 합니다. 저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잠깐 거기까지. 네. 2달하고 끊어서. 왜냐면 이제 길어요. 그 앞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물건을 버려야 되는데 오래 쓴 물건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걸 버리려고 팔을 뻗으면 팔이 누군가가 내 팔을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뭐 고무처럼 이렇게 고무팔처럼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저항하는 존재가 내 몸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내 몸을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그 물건을 못 버리도록 팔을 잡아 끄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아이가 아주 굉장히 심하게 버림받은 여자아이가 엉겨 있기 때문에 그게 강한 인격체가 돼서 내 몸속에 들어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건 분명히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언니나 뭐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빌어야만 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 스스로 못 버려요. 내가 굉장히 심하게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심하게 버림받으면 내가 사용하는 물건을 나와 동시하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사용하던 물건을 버리면 나를 버리는 것과 똑같이 느껴져요. 너무나 버림받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크면 내가 쓰는 물건들도 나와 동시에서 버리지 못해. 그럼 물건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하면 또 저걸 버려야 돼. 저걸 버리면 또 이걸 버려야 돼.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택을 못해. 그래서 결정당했습니다. 근데 어떤 심한 버림받은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죠. 저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 의해 천에 둘둘 말려서 방의 한쪽 구석에 만 하루 동안 방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숨이 끊어지면 아이를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 만 하루가 지나도 아이가 숨을 쉬고 있어서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경상도의 맏며느리였던 어머니는 셋째 언니를 낳고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시어머니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심한 구박을 받았습니다. 저를 임신해 있을 때 배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들을 낳겠다고 말을 듣고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낳고 보니 딸이라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둘둘 말아서 방 한켠에 밀쳐두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건 못 버리는 것과 결정장애 외에도 자가 면역 질환과 여성 관련 질병이 있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심하게 버림받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경상도 어디 그 집안에 맏며느리로 들어왔는데
그 경상도는 특히 남아송은 사람들이 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딸 셋을 내게 낳았는데 딸 셋을 낳고서는 이제 우울증에 걸렸죠. 야, 이거 나는 이 집에서 버림받는구나. 버림받는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은 죽음에 몰려가요. 완전히 버림받으면 죽잖아요. 세상을 버림받으면. 그런데 또 아이를 낳는데 또 딸이. 그러면 죽음의 공포가 진짜 올라오죠. 야, 이번에 또 딸을 낳았으니 나는 이 집안에서 완전히 버림받아서 죽겠구나.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가 미워요. 없애버리고 싶어. 왜냐면 내 생존을 위협하니까. 그래서 저기 방 한켠에다가 밀쳐넣어. 근데 그 아이가 하루 뒤에 살아났어. 그럼 그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버림받은 죽음의 공포. 너무나 심하게 버림받아서 죽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 그래서 내가 쓴 물건을 버릴 때도 무서운 거예요. 물건을 버릴 때 내가 버림받는 것 같은 그 착각이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버림받는 존재로, 심하게 버림받는 존재로 살아갈 때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느낄까요? 나 자신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느끼죠. 수치스러운 존재로 느끼니까, 특히 여자인 내 존재를 수치스럽게 느끼니까 여성 질환이 나더라고. 또 내가 나를 수치심으로 공격을 하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게 가짜구나. 이게 다 지나간 일 아닙니까?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평면 이미지로 그냥 떠오르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지나간 일이구나.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구나. 왜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올까? 나 자신이 텅 빈 마음이구나. 텅 빈 마음이 이 경험을 하고 텅 빈 마음속에 놓아졌기 때문에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거구나. 내가 바로 텅 빈 마음이구나. 그래서 텅 빈 마음속에서 이 지나간 상황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버림받은 그 엄청난 두려움, 죽음의 공포, 그다음에 수치심, 이 감정들을 다 텅 빈 마음속에서 완전히 느껴줘야 돼요. 느껴줄 때 내 몸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빠져나겠죠. 내 몸은 그냥 느껴지고 배출시키는 통로구나. 내 몸은 텅 빈 마음 속에 들어있는 텅 빈 마음이 넣어주는 생각을 인생 영화로 전환시켜서 경험하고, 인생 영화를 보면서 올라오는 그 괴로운 감정들을 느껴보고 배출시키는 통로구나. 내 몸은 그냥 통로일 뿐이구나. 텅 빈 마음속에 들어있는 통로일 뿐이구나. 그래서 내 몸에는 감각이 붙어있구나. 그 괴로운 감정들을 느껴줄 때 나는 그 괴로워서 엉들어 버렸잖아요. 그 괴로운 감정들이 일으키는 내 몸의 반응을 느껴주면 돼요. 반응을 이렇게 관찰하는 게 느껴져요. 그 괴로운 감정들이 내 몸의 감각에 일으키는 반응, 그것만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이란 건 그냥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내 두뇌에 입력돼서 그냥 3차원 공간으로 전환된 허상의 인생 동화입니다. 그래서 시간 따라 흘러가잖아요. 그걸 볼 때 올라오는 엄청난 그 괴로운 감정들을 그냥 가감없이 텅 빈 마음속에 썩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는 항상 텅 빈 마음이구나. 생각 이전에 난 버림받았다는 이 생각, 그 이전에 생각 이전에 나는 텅 비어 있습니다. 또 몸 이전에 몸을 갖기 이전에 생각을 갖기 이전에 또 감정을 갖기 이전에 생각, 감정, 몸 이전에 그게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창조주인 텅 빈 마음이 넣어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아바타구나, 홀로그램이구나, 가짜구나, 그냥 통로일 뿐이구나. 창조주가 사용하는 통로일 뿐이구나. 창조주가 사용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100년 동안 창조주가 사용하고 나면 다 돌려주잖아요. 어디로 텅 빈 마음속. 매 순간 난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되돌아보면 다 텅 빈 마음속으로 삽니다. 텅 빈 마음이 이 경험을 하고 텅 빈 마음속으로 놓아준 거구나.